정이야. 나 폐암이래. 말기래. 나도 몰랐어. 그냥 기력이 없어서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정호 씨, 왜 이런 일이?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일찍 올게. 내 앞에서 도망 안 가고 꼭 말하고 같이 살자, 정이야.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었던 첫사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정이에요. 올해 64,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전직 도서관 사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다시 올 줄 몰랐던 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다시 떠오른 적 있으시죠? 그날은 봄의 끝자락, 벚꽃잎이 이미 다 떨어지고 햇볕이 따갑게 내리던 오후였어요. 도서관 퇴직 후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던 저에게 편지 봉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노란 빛이 감도는 편지 봉투. 앞면엔 또박또박한 펜글씨로 보내는 이 박정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박정호. 내 첫사랑이자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던 사람. 무려 38년 만의 편지. 손끝이 떨리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정이야. 혹시 이 편지가 도착하긴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낸다. 널 떠났던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늘 한쪽이 비어 있었어. 내가 지금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궁금해. 혹시라도 아직 우리 사이에 할 얘기가 남아 있다면 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듣고 싶다. 정호 씨는 그렇게 적어두고 아래에 연락처 하나를 남겨놨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8년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서울의 낯선 풍경 속에서 늘 불안했는데 정호 씨는 그런 저를 늘 웃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대학 졸업 직전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당시엔 배신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저는 가족이 소개한 사람과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오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걸 결혼 후에 알게 됐고 그 사실이 우리 부부에게 큰 벽이 되었어요. 남편은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집은 점점 조용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죠. 결국 15년 전 서로를 놓아주는 선택을 했어요. 큰 다툼도 없었지만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지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정호 씨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편지 한 장으로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저는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정호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38년 만에 잊었던 이름을 소리 내어 읽었네요. 저도 아직 그날에 대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정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문자가 아닌 다시 편지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황혼의 사랑은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상처, 그간의 삶,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 우린 한 통, 또 한 통의 편지로 마음을 꺼내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이야, 나 다음 달에 경북 내려가. 너 혹시 북카페 그 앞에 벤치 아직 있니?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시 벚꽃이 질 무렵에
그날은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오후였어요. 북카페 앞 벤치엔 하얀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고 철쭉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 벤치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 3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 조금은 굽은 어깨, 그리고도 여전히 따뜻한 그 눈빛. 정호 씨는 마치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처럼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옆에 앉았죠. 정호 씨, 오래 기다렸죠? 그는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와줄까? 사실 확신이 없었어. 그래도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린 그 자리에 앉아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미소만 주고받고 바람 소리만 들려왔죠. 그 침묵이 참 오랜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고 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어요. 정우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집안이 순식간에 기울었고 아버지 병원비, 빚 하루아침에 내 앞으로 쏟아졌지. 참아. 너한텐 그런 짐 지우기 싫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널 떠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이기적인 생각이었지. 나 없이도 넌 잘 살 거라 믿었어. 그런데 정작 나는 잘 살지 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사랑했던 사람을 스스로 포기한 그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럼 왜 그동안 편지 하나 안 썼어요? 난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야 뒤늦게라도 물어보고 싶더라고. 잘 지냈냐고. 혹시 아직도 나를 기억하냐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분명 네 였어요. 하지만 제 입 안에서 맴도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정호 씨, 나 지금 혼자야. 오래전에 이혼했어. 그걸 말하려다 삼켰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혹시라도 그 말이 정호 씨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그가 내게 느끼는 마음이 동정이나 본인 때문이라고 죄책감으로 바뀌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났습니다. 북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도서관 옆길을 걷고 오래된 영화관에서 조용한 영화를 보고 마치 오래전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천천히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은 정우 씨가 말했어요. 정희, 너랑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젠 외로움이 덜해.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죠. 정희야, 너가 결혼한 뒤에도 몇 번 안동에 왔었었어. 그냥 내가 사는 동네 골목 한번 걸어보려고. 그런데 멀리서 내가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어. 그땐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싶었지.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 아이는 제 조카였거든요. 그날은 친정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 비밀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젊은 시절 불꽃같이 휘몰아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조용히 등을 데워주는 온기 같은 사랑. 황혼의 연애는 그런 사랑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꽃은 졌고 우리는 다시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씩 더 마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호 씨, 그런데 요새 왜 이렇게 말랐어요? 병원은 가봤어요? 그냥
기운이 없길래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이상한 말이요? 설마 큰 병이래요? 그날도 그는 북카페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고, 걸음이 느려졌고, 숨도 자주 가빠졌죠. 감기 같기도 하고, 피곤한 탓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검사 좀 더 해보자고 하더라고.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진료소 뒤편 벤치. 말없이 앉아있는 그에게 다가가자 정호는 마치 오래 준비한 듯 말했어요. 정희야, 나 폐암이래. 말길래 나도 몰랐어. 그냥 기력이 없어서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정호 씨, 왜 이런 일이? 그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너 만나기 전에 알았으면 나 또 도망쳤을 거야. 근데 이번엔 말하고 싶었어. 이번엔 옆에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고백했습니다. 정호 씨, 사실 나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결혼 생활은 오래 못 갔고 아이도 못 낳는 몸이라 결국 조용히 혼자 남았어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냥 지금 이 따뜻한 시간이 사라질까봐. 정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감쌌어요. 정희야,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일찍 말했다면 더 많이 좋아했을 텐데, 더 많이 함께 했을 텐데. 나도요. 저는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정호 씨가 제가 이혼한 걸 정호 씨 죄책감으로 받아들일까봐. 둘 다 울었습니다. 마치 젊은 날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을 대신해 우는 것처럼 그날 이후 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철쭉이 시들어가던 계절, 그는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일찍 올게. 내 앞에서 도망 안 가고 꼭 말하고 같이 살자, 정희야.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금도 저는 북카페를 지키고 있어요. 그가 앉았던 벤치에는 여전히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정호 씨가 앉았던 그 자리에 가끔 찻잔 하나를 놓고 혼잣말을 해요.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정호 씨. 사랑이란 건 꼭 오래 함께해야 완성되는 게 아니더군요. 제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은 아직도 따뜻하게 살아 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의 사랑도 아직 따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